이제 정말 끝인가? 통장에 찍힌 잔액은 고작 23,000원. 62살의 나이에 저는 세상 밑바닥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3년. 그 사람이 아프던 마지막 2년 동안 병원비로 집까지 담보로 잡혔고 결국 모든 걸 잃었습니다. 가게도 전세금도 심지어 결혼 반지까지 다 팔았어요. 엄마, 우리도 애들 키우느라 힘들어요. 도와드릴 형편이 안 돼요. 자식들의 차가운 말에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평생 저 아이들 뒷바라지하느라 제 앞가림도 못했는데 정작 저에게 도움이 필요할 때는 모르는 체 하더군요. 단칸방으로 쫓겨난 첫날 밤, 저는 창문을 열고 내려다봤습니다. 차라리 이렇게 끝내는 게 나을까? 그런 생각까지 드는 절망의 순간이었어요. 허드렛 일의 나날들. 하지만 죽을 용기도 없었습니다. 살아야 했어요. 그래서 시작한 게 닥치는 대로 하는 허드렛 일이었습니다. 새벽 5시 마트 진열, 오전엔 식당 설거지, 오후엔 사무실 청소. 하루에 4-5만 원씩 벌어서 월세 25만 원의 생활비까지 해결해야 했어요. 할머니, 너무 느려요. 손님들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던 중 사장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관절염으로 손가락이 뻣뻣해서 그릇을 제대로 잡지 못했거든요. 죄송합니다. 미안하다고 될 일이에요? 내일부터 안 나와도 돼요. 그렇게 또 일자리 하나를 잃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편의점에서 컵라면 하나 사 먹는 것도 아까워서 그냥 굶고 잤어요. 마지막 희망, 분식집 아르바이트. 몇 달 후 동네 분식집에서 설거지 자리가 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사장님은 50대 아주머니였는데 다른 곳보다는 좀 더 인정이 있어 보였어요. 할머니, 일 어려워요. 새벽 6시부터 밤 9시까지 서야 하고 하루 5만 원밖에 못 줘요. 괜찮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말 힘들었습니다. 하루 15시간을 서서 그릇을 닦고 바닥을 닦고 재료를 손질했어요. 다리가 퉁퉁 부어서 밤에는 잠들기도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견뎠습니다. 다른 일자리를 찾을 자신이 없었거든요. 운명의 그날. 그런데 어느 날 사장님이 급한 일로 나가야 한다며 가게를 비웠습니다. 점심시간이라 손님들이 계속 들어오는데 저 혼자 남겨진 거예요. 아줌마, 라면 하나 김밥 하나요. 우동 곱빼기 주세요. 주문이 밀려드는데 사장님은 연락도 안 받고 저는 어쩔 수 없이 국자를 잡았습니다. 사실 저는 젊을 때부터 요리에는 자신이 있었어요. 남편이 살아계실 때도 당신 손맛은 정말 끝내준다고 하셨거든요. 하지만 장사는 처음이라 떨렸어요. 멸치 육수부터 다시 우려냈습니다. 새벽에 본대로 멸치와 다시마를 넣고 20분간 끓인 다음 진짜 황금빛이 날 때까지 기다렸어요. 면도 정확히 3분 30초. 파는 송송 썰어서 올리고. 아, 이거 누가 끓였어요? 국물이 진짜 끝내주네요. 정말이에요. 여기서 먹은 것 중에 제일 맛있어요. 손님들의 반응이 폭발적이었습니다. 어떤 아저씨는 국물까지 다 마시고 사장님 어디 갔어요? 칭찬하고 싶은데 라고 하더라고요. 그날 매출이 평소의 2배였습니다. 꿈을 품다. 사장님이 돌아와서 매출을 보고는 깜짝 놀랐어요. 할머니, 정말 할머니가 하셨어요? 네. 죄송합니다. 손님들이 기다려서. 아니에요. 죄송하긴요. 할머니 손맛이 이렇게 좋은 줄 몰랐네요. 그날 밤 단칸방에 돌아온 저는 오랜만에 꿈을 꿨습니다. 내가 직접 가게를 차리면 어떨까? 하지만 곧 현실로 돌아왔어요. 가게를 차리려면 돈이 필요한데 저에겐 그런 여유가 없었거든요. 몇 달을 더 일하면서 돈을 모았습니다. 하루 5만 원 중에서 3만 원만 쓰고 2만 원씩 저축했어요. 컵라면으로 때우고 옷도 안 사고 정말 최소한만 쓰면서 버텼습니다. 작은 도전. 1년 만에 모은 돈이 300만 원. 거기에 친구에게 200만 원을 빌려서 총 500만 원으로 작은 분식집을 차렸습니다. 위치는 뒷골목 지하 반지하. 평수는 고작 5평. 간판도 허름하고 테이블도 플라스틱이었어요. 언니, 이런 곳에서 장사가 될까? 친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모르겠어. 하지만 해봐야 알지 뭐. 첫날 아침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시장에 갔습니다. 제일 싱싱한 멸치, 제일 좋은 다시마, 제일 신선한 채소들을 골랐어요.
돈은 없어도 재료만큼은 절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가게 문을 열고 첫 손님을 기다렸는데 오전 내내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이렇게 될 줄 알았어. 오후 2시쯤 되어서야 첫 손님이 왔습니다. 근처 공사장에서 일하는 아저씨였어요. 라면 하나 주세요. 떨리는 손으로 첫 라면을 끓였습니다. 정성껏 우린 육수에 면을 넣고 파와 김을 올리고 우와, 이거 진짜 맛있네요. 국물이 진짜 깊은 맛이에요. 그 한마디에 눈물이 날 뻔했어요. 하지만 첫날 매출은 고작 8,000원. 라면 2그릇이 전부였습니다. 견뎌내는 시간들. 첫 달은 정말 지옥이었습니다. 하루 매출이 1만 원도 안 나오는 날이 태반이었어요. 월세와 재료비를 빼면 적자였습니다. 언니, 그냥 접어. 너무 힘들어 보여. 친구들은 말렸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이게 제 마지막 기회라는 걸 알았거든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시장에 가고 밤 10시까지 가게를 지켰습니다. 손님이 없어도 육수는 매일 새로 우리고 김밥 재료도 하나하나 정성껏 준비했어요. 정성은 배신하지 않는다. 남편이 생전에 자주 하던 말이었습니다. 그 말을 믿고 버텼어요. 첫 번째 기적.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허름한 옷차림의 청년이 가게에 들어왔습니다. 대학생으로 보였는데 주머니를 뒤지더니 난처한 표정을 짓더라고요. 아줌마 죄송한데 라면값이 좀 모자라네요. 얼마나 모자라는데? 500원이요. 그 청년을 보니 예전의 제 모습 같았어요. 돈이 없어서 굶고 다녔던 그때가 떠올랐죠. 그냥 드세요. 500원 가지고 뭘 해요? 정말이요? 고마워요. 그 청년이 라면을 먹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국물까지 다 마시고는 정말 맛있었어요. 라고 인사하고 갔어요. 며칠 후 그 청년이 다시 왔습니다. 이번에는 돈을 제대로 들고 와서요. 아줌마, 저 지역 신문사에서 일해요. 아줌마 이야기 기사로 써도 될까요? 제 이야기요? 네.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사는 모습이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언론의 관심. 일주일 후 지역신문에 제 이야기가 실렸습니다. 빚더미에 앉은 60대, 손맛으로 다시 일어서다. 기사에는 남편을 잃고 모든 걸 잃은 제가 어떻게 다시 일어서려 노력하는지가 자세히 나와 있었어요. 그 기사가 나간 다음 날부터 가게에 손님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기사 보고 왔어요. 할머니 국수 한번 먹어보고 싶어서요. 응원합니다. 그날 매출이 15만 원이었어요. 평소에 10배 넘는 매출이었죠. 하지만 더 놀라운 건 손님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이거 진짜 맛있어요. 우리 엄마 손맛 같아요. 국물이 진짜 깊은 맛이에요. 김밥도 진짜 맛있네요. 속이 이렇게 푸짐해도 되나요? 시련이 몰려오다. 하지만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할 리 없었죠. 가게가 유명해지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옆골목에 큰 분식집 사장이 찾아왔어요. 할머니, 장사 방해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네. 우리 단골 손님들 다 빼앗아 가고. 이거 영업방해 아니에요? 그 사장은 계속 협박을 했습니다. 보건소에 신고하겠다. 세무서에 신고하겠다. 심지어는 건물주에게 저를 쫓아내라고 압박한다고 했어요. 정말로 며칠 후 건물주가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죄송하지만 월세를 올려야겠어요. 얼마나요? 지금 25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2배나 올리겠다는 거였어요. 말도 안 되는 인상이었죠. 손님들의 응원. 그 소식을 들은 손님들이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걱정 마세요.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여기 국수는 우리가 지켜야 해요. 어떤 손님은 건물주를 직접 만나서 설득했고 어떤 손님은 청원서를 들고 다녔어요. 심지어 변호사를 소개해주는 손님도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얼마나 열심히 하시는지 모르세요? 이런 분을 괴롭히면 안 되죠. 손님들의 압박에 건물주도 결국 월세 인상을 포기했어요. 그때 정말 눈물이 났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저를 응원해주다니. 방송 출연. 그러던 어느 날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할머니, KBS 생활의 달인에서 연락드렸어요. 출연하실 의향 있으세요? 저를요? 네. 할머니 국수가 정말 유명해졌거든요. 전국에 알리고 싶어서요. 생각해볼 시간도 없이 방송팀이 왔어요. 카메라가 돌아가는 게 어색했지만
평소처럼 정성껏 국수를 끓였습니다. 와, 이 국물 정말 대단한데요? 몇 시간 우리신 거예요? 새벽 4시부터 3시간 우려요. 멸치 머리는 다 빼고 다시마도 정확한 시간에 건져내야 해요. 방송이 나간 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전국에서 손님들이 찾아왔어요. 인생 역전의 순간. 할머니, 부산에서 왔어요. 대구에서 왔습니다. 국수 한 그릇 주세요. 하루에 500그릇 넘게 팔았습니다. 줄이 가게 밖까지 늘어섰어요. 매출도 놀라웠습니다. 하루에 100만 원 넘게 벌었어요. 한 달 전만 해도 하루에 1만 원도 못 벌었는데 할머니 직원 쓰셔야 해요. 손님들이 걱정할 정도였어요. 저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르바이트생 2명을 뽑았습니다. 첫 직원이었어요. 할머니 비법 좀 알려주세요. 비법은 없어요. 그냥 정성껏 하는 거예요. 멸치 하나하나 직접 고르고 육수 한 방울도 아끼지 말고. 가족과의 화해. 가장 큰 변화는 자식들이었습니다. 엄마 뉴스에서 봤어요. 큰아들이 오랜만에 연락했어요. 엄마가 이렇게 대단한 분인 줄 몰랐어요. 진짜 존경해요. 며느리도 따라왔어요. 어머니 죄송했어요. 그때 도와드리지 못해서. 괜찮다. 다 지난 일이야. 작은 아들도 찾아왔습니다. 엄마, 제가 도울 일 없어요? 가게 일이라도. 너는 내일이나 열심히 해. 엄마는 이제 괜찮아. 자식들이 저를 다시 보는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더 이상 불쌍하고 도움이 필요한 엄마가 아니라 존경스러운 엄마가 된 거죠. 새로운 도전들. 성공한 후에도 계속 새로운 일들이 찾아왔어요. 출판사에서 자서전을 내자고 했고 여러 방송에서 출연 요청이 들어왔어요. 할머니 유튜브 채널 하나 만들어 보시는 거 어때요? 손님 중에 젊은 친구가 제안했어요. 유튜브가 뭔가요? 영상으로 요리 비법 알려주는 거예요. 할머니 팬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렇게 시작한 유튜브 채널이 한 달 만에 구독자 10만 명을 넘었어요. 베풀 수 있는 기쁨. 돈을 벌기 시작하니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빚을 갚는 것이었어요. 친구에게 빌린 200만 원을 이자와 함께 갚고 남편 병원비로 생긴 빚도 다 정리했어요. 그 다음엔 베풀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할머니, 돈이 좀 부족해서. 어려운 손님들이 오면 그냥 먹으라고 했어요. 제가 그랬던 것처럼요. 괜찮아요. 다음에 여유 있을 때 주세요. 또 동네 독거노인들을 위해 매주 국수를 무료로 배달했어요. 할머니, 고마워요. 뭐요? 저도 도움받으며 살았는걸요. 꿈의 확장. 1년 후 저는 더 큰 가게로 이전했습니다. 30평짜리 가게에 직원 8명. 할머니, 체인점 내시는 거 어때요? 여러 곳에서 제안이 들어왔지만 거절했어요. 아니야. 제 손으로 직접 해야 맛이 나요. 대신 요리 클래스를 열었어요. 할머니 손맛을 배우고 싶어요. 젊은 주부들 요리를 배우고 싶은 분들이 찾아왔어요. 비법은 정성이에요. 재료 하나하나에 마음을 담는 거예요. 진정한 성공의 의미. 이제 저는 빚더미에 앉아 절망했던 그 할머니가 아닙니다.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서 시장에 가는 것도 새벽에 육수를 우리는 것도 더 이상 고통이 아니에요. 할머니 덕분에 힘이 나요. 여기 국수 먹으면 마음이 따뜻해져요. 손님들의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보람을 느껴요. 돈도 중요하지만 더 소중한 건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다는 것이었어요. 현재의 모습. 지금 제 가게는 할머니 손맛 국수집이라는 이름으로 유명해졌어요. 하루에 800그릇 넘게 팔고 월 매출이 3천만 원을 넘어요. 3년 전 단칸방에서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던 것을 생각하면 꿈 같은 일이죠. 하지만 변하지 않은 게 있어요. 바로 초심이에요. 여전히 새벽에 일어나서 직접 재료를 고르고 육수를 우리고 하나하나 정성껏 만들어요. 할머니, 이제 편하게 쉬셔도 되는데 왜 이렇게 열심히 하세요? 이게 제 일이니까요. 그리고 재밌어요. 정말 재밌어요. 손님들이 맛있게 드시는 모습을 보는 게 가장 큰 기쁨이에요. 에필로그. 꿈은 나이가 없다. 지금 저는 68살입니다. 혹시 지금 절망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말씀드리고 싶어요. 나이는 꿈을 꾸는데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저도 60대에 모든 걸 잃고 바닥까지 떨어졌어요.
죽고 싶다는 생각까지 했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작은 것부터 시작했어요. 국수 한 그릇, 김밥 한 줄부터. 정성과 노력은 절대 배신하지 않아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말이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지금도 새로운 메뉴를 개발하고 있어요. 손님들에게 더 맛있는 음식을 드리고 싶거든요. 꿈에는 나이 제한이 없어요.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할머니의 이야기를 보시고 어떠셨나요? 절망에서 희망으로, 바닥에서 정상으로 올라선 진짜 인생 역전 스토리였죠. 중요한 건 나이가 아니라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라는 걸 느끼셨을 거예요. 혹시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이 이야기가 작은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서로 응원하고 힘이 되어주면 좋겠어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 다음에 또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